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복통이나 설사, 변비가 자꾸 반복되시나요?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결과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복통과 배변 문제는 계속되니 환자분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바로 과민성대장증후군 IBS입니다. 하지만 배가 아프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고 해서 모두 IBS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질환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반복되는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장이 예민한 상태가 아니라 장과 뇌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장과 뇌는 자율신경과 여러 신호를 통해 계속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 과정이 민감해지면 평소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가스나 장운동도 통증과 복부 팽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운동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설사나 급박변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느려지면 변비와 잔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중요한 약속 전에 화장실부터 찾게 되는 것도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반응과 자율신경의 변화가 장의 운동과 감각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IBS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통과 배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면서 다음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동반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복통이 배변과 관련되어 달라집니다. 변을 본 뒤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배변할 때 더 불편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둘째, 평소보다 대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줄어듭니다. 셋째, 대변이 묽어지거나 딱딱해지는 등 형태가 변합니다. 복부 팽만이나 가스, 잔병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급박변도 자주 동반됩니다. 하지만 복통 없이 변비만 있거나 일시적으로 설사를 한 경우까지 모두 IBS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은 증상 양상을 확인할 때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로마, 포 기준 등을 참고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 복통이 반복되고 그 복통이 다음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하나, 복통이 배변과 관련되어 달라진다. 둘, 대변을 보는 횟수가 달라졌다. 셋, 대변의 형태가 달라졌다. 또한 증상은 진단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집에서 체크한 뒤 스스로 IBS라고 확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증상의 시작 시점과 양상, 경고신호, 복용 중인 약, 기존 질환 등을 함께 살펴 다른 원인이 없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IBS는 대변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설사형인 IBS-D는 묽은 변과 급박변이 중심입니다. 식후나 긴장했을 때 바로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형인 IBS-C는 딱딱한 변과 배변 곤란, 복부 팽만, 잔변감이 주로 나타납니다. 혼합형인 IBS-M은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시기마다 증상이 달라서 음식이나 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미분류형인 IBS는 IBS의 특징은 있지만 대변 형태가 앞의 세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시기와 생활관리,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보다 평소 대변의 형태와 횟수를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BS는 대장에 큰 종양이나 심한 염증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질환은 아닙니다. 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장 운동과 통증 감각을 조절하는 기능이 민감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의 가스나 장 운동도 심한 통증이나 팽만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과식, 카페인, 음주, 기름진 음식 등이 겹치면 증상이 더 쉽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염을 앓고 난 이후 복통과 배변 변화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모두 신경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IBS라고 단정하지 말고 다른 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검은 변이 나오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빈혈이나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 복통이나 설사 때문에 자다가 깰 정도로 야간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통증이 한 곳에 고정되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지속적인 구토나 심한 설사가 이어지는 경우,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배변
혹은 습관이 새롭게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감염성 장염 등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BS가 의심된다고 해서 모든 분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 신호가 없고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세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필요한 기본 검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장암 검진 대상 연령이거나 혈변, 빈혈, 체중 감소, 가족력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추가 검사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설사가 주된 증상이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염증성 장질환이나 셀리악병 등 다른 질환을 구분하기 위한 검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질환은 확인하고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는 것입니다. 복통과 배변 문제가 반복된다면 다음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첫째, 복통이 나타나는 위치와 시간입니다. 둘째, 대변의 형태입니다. 가능하면 브리스톨 대변 형태 척도를 참고해 기록해 보세요. 셋째, 하루 배변 횟수와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증상 전에 먹은 음식과 카페인, 음주 여부를 기록합니다. 다섯째, 그날의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를 함께 적습니다. 이 기록은 자신이 예민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장이 어떤 조건에서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지는지 찾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반복되는 복통과 배변 횟수 또는 대변 형태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장로의 상호작용 장애입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실제 증상은 분명히 존재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혈변, 검은변, 체중 감소, 빈혈, 발열, 야간 증상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IBS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료를 통해 다른 질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BS는 단순히 참고 살아야 하는 증상도 아니고 특정 음식 하나만 끊으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증상 유형과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식사, 수면, 스트레스와 필요한 치료 방향을 차근차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BS가 있을 때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저 포드매프 시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조건 음식을 제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한의학 박사였습니다.